그래서 첫 번째 위에 01번 A는 기출문제, 그 다음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 그 다음에 퀴즈 문제 두 문제, 이 기출문제랑 비슷한 유형으로 퀴즈 문제를 구성해놨어. 그래서 일단 기본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이제 추가로 문법 설명하고 그 다음 너희가 퀴즈 문제 두 문제를 풀고, 자 B에 네 문제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또 C에 네 문제, 이렇게 해서 한 문제를 가지고 10문제를 추가로 만들어 놓은 거야. 어떤 구조인지 알겠니? 다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너희 그 담당 선생님의 스타일이 출제하는 문제만 출제를 하는 것 같아. 그 유형. 그래서 유형을 연습한다는 그런 그 차원에서 이렇게 비슷한 문제를 여러 문제 만들어 놨으니까 유형에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충분히 하도록 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 자, 첫 번째 문제 이 코드를 보자. 이렇게 리스트가 하나 주어져 있고, 자, 리스트에서 0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45라는 값을 m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서 이 포 반복문을 이렇게 실행을 했어. 이 포 반복문의 실행 결과 나온 m이 얼마냐 라는 걸 묻는 문제다. 이 코드를 이제 실행하면 될 거야. 이 코드 이렇게 실행하면 결과가 90가 나와.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니? 반복문이야. 반복문. 근데 반복문은 두 가지가 있지? 자, for 반복문과 while 반복문. 자, 먼저 for 반복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요약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할게. 자, 요약을 해보자. for는 이렇게 쓴다. 자, 만약에 이렇게 for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다. 1, 2, 3 리스트가 하나 있고, 여기에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꺼내서 변수에 담아가지고 어떤 코드를 실행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쓰냐면 for 하고 그 변수를 i라는 변수로 담겠다. in 어디에 있는 f라는 이 콜렉션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하나씩 꺼내서 i라는 변수로 다루고 내가 이걸 i를 찍어 보겠다 이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1, 2, 3이 찍히지? 자, 이 1, 2, 3과 함께 내가 hello라고 하는 문자를 찍겠다 라고 하면 1 hello, 2 hello, 3 hello 이렇게 나와. 알겠니? 자, 그런데 요 콜렉션 안에는 이 콜렉션에 들어가는 타입은 이렇게 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튜플이 들어갈 수도 있어. 너희가 배웠던 튜플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뭐도 들어갈 수 있다? 셋도 들어갈 수 있어. 셋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맞니? 자, 그리고 심지어 뭐도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 이렇게 A, B, C라고 하는 문자열도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면 A hello, B hello, C hello 이렇게 나와. 이게 기본적으로 for 구문이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를 원래대로 리스트로 돌려놓고, 자, 이거 1부터 3까지 1부터 3이라는 값을 꺼내서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1부터 100까지를 뽑아서 써야 한다 라고 한다면 이게 1부터 100을 써야 되잖아. 자, 이제 그걸 대신해주는 함수가 있지. 이미 배웠을 거야. 무슨 함수야? range 함수야. 알았니? 요 자리에 1, 2, 3 대신에 만약에 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range라는 함수를 써서 만약에 숫자 3개를 내가 만들어내겠다 라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값들은 0, 1, 2가 나와. range 3이라고 하면은 1, 2, 3 3개의 숫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정수여야 한다. 정수를 만들어내는 거야. 0부터 시작해서 이 3 이전까지의 정수를 만들어내. 자, 맞니?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걸 연습해보자. 3을 주게 되면 0, 1, 2가 나와. 자, 여기서 우리가 레인지 함수를 조금 더 좀 보충을 할게. 이거 집중. 자, 레인지 함수는 이렇게 3을 주게 되면 정수 3개를 만들어내. 근데 그 정수를 0부터 시작하는 정수를 만들어내. 3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자, 만약에 내가 1부터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1을 주면 돼. 1,3 하게 되면 3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1, 3만 나와. 1, 2만 나와. 되겠니? 그래서 1, 5를 주게 되면 1, 2, 3, 4 중에서 1, 2, 3, 4만 나오고 5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인자를 2개 줄 수도 있어. 자, 또 하나 인자를 하나 더 줘볼게. 여기서 2라는 값을 세 번째를 인자를 하나 더 주게 되면 이 세 번째는 간격이야. 스텝. 그래서 1 다음에 2가 아니고 1 다음에 2를 더한 3. 그 다음 1, 3, 5인데 5는 포함이 되지 않지. 그래서 결국 이것은 1, 3만 나오는 거야. 이게 만약에 10이 되면 1, 3, 5, 7, 9가 나오고. 알겠니? 자, 이게 레인지 함수가 만들어내는 정수값들이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겠니?
자,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10이야. 그리고 여기가 10부터 내가 1까지 찍고 싶어. 그럼 마이너스 2를 줘야지. 10에서 2를 뺀 18, 6, 4,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정리하면 자, 대답해보자. 이걸 만약에 5만 주면은 실제 0부터 4까지지? 그럼 앞에 뭐가 생략된 걸까? 앞에는 0이 생략된 거야. 그렇지. 그냥 5를 준 것과 0, 5를 준 거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격은 기본적으로 얼마니? 1이지. 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나 아니면 0을 생략하고 2를 생략하나 결국 똑같은 거야. 아니면 0하고 5하고 2를 다 주나 결국은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알겠니? 이게 레인지 내장 함수가 만들어내는 정수값들이다. 자, 포 구문은 이렇게 사용하면 돼. 포는 이해되겠니? 포는 이 변수 이름은 뭐 꼭 i를 줄 필요 없어. 우리가 원하는 변수를 주면 된다. 이렇게 원하는 변수를 주면 돼.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콜렉션들은 다 되는 거야. 뭐가 된다?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도 돼. 그리고 스트링도 되고. 자, 딕셔너리 한 번만 써볼게. 자, 이거 보자. 딕셔너리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지? 이렇게 알고 있지 않니? 딕셔너리는 1이라고 하는 키에 해당하는 게 예를 들면 AAA다. 2라고 하는 키에 해당하는 게 BBB다. 요렇게 하면은 여기서 꺼내는 값은 X는 뭐가 들어갈까? 키와 밸류 중에서 뭐가 들어가겠니? 키가 들어가. 키가.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잠깐. 여기 콜론이 빠졌지?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1이라고 하는 키를 꺼내. 맞니? 그리고 우리가 이 키를 꺼내서 이거 헬로우를 찍는 게 아니고 이 키에 해당하는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딕셔너리에서 뭐야? 키를 가지고 값을 뽑아내는 거 배웠지? 그럼 뭘 쓰면 되니 이거? 요거는 근데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할게. 요거 자체를 컨트롤 X하고 여기다 붙이고 딕셔너리를 붙이고 여기다가 풀을 줄게. 그럼 여기다 X를 뽑아내고 이 키니까 X 대신에 X라는 이름 대신에 키라고 할게. 이 키에 해당하는 값을 뽑는다라고 하면 푸에서 자, 키에 해당하는 값을 뽑으려면 K를 이렇게 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1번 키에 해당하는 AAA, 2번 키에 해당하는 BB 이렇게 나와. 자, 알겠니? 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이제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할게. 자, 보자. 자, 집중. 여기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이거 카피해서 갖다 붙여볼까? 자, 이거 보자. 여기에 리스트가 있고 0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 45가 m이라는 변수에 들어간 거야. 그럼 이제 스코어에서 하나씩 값을 꺼내서 i라는 변수로 다루는데 i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 값들을 다 저장받는다. 그럼 맨 처음에 i는 45가 들어올 거고 45는 45보다 크다? 아니지? 그래서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겠니? 57을 뽑아내겠지? 57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그럼 이제 57이 변수 m이 되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다 돌게 되면 결국 m에는 어떤 값 저장이 되겠니? 최대값 저장이 돼. 그래서 최대값 99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변형을 한번 해보자. 요 부등호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바꾸면 최대값이 아니고 뭐가 되겠어?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자, 이게 1번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 그래서 이 문제를 응용해서 자, 1페이지에 있는 퀴즈 X, 퀴즈 Y를 풀도록 하고 그 다음에 B, C에 있는 4문제씩 들어가 있지? 나머지 10문제를 지금부터 풀어. 자, 풀면서 설명이 필요한 문법 요소들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주면 된다. 그럼 피드백을 받아서 그 부분 설명하고 진행할 테니까. 알았지? 자, 지금부터 풀어나가도록 하자. 1학기 때 배운 문법 사항들 자, 다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얘기를 해 풀다가. 자, B의 2번 보자.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곱하기 는 이 연산자 때문에 그러니? 답이 잘못 나왔니? 자, 이 코드 48 맞다. 2페이지 2번 문제 B의 2번 문제 48 맞아.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니? 응, 오케이. 자, 3페이지까지 풀면 된다. 3페이지 풀면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테니까. 자, 지금 2페이지에 4번이야. 빈칸 대신에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if
if. 자, 우리가 여기서 n이 변수잖아. 꺼낸 n이 뭐보다 커야 돼? 기존의 최대값으로 설정한 m보다 크면은 우리가 m을 뭘로 설정하겠다는 거니? n으로 설정하겠다는 거지. 이러면은 최대값이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나왔어 이게? n이 m보다 크다가 아니고 m이 m보다 크다로 나오지 않았니? 이렇게 나왔지? 그럼 이거는 무슨 값이 나오겠어?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잘못된 게 아니고 이대로가 맞아. 자, 그렇게 질문해야 돼. 오케이. 자, 이번에는 4페이지에 있는 2번. 자, 이거 기출문제다. 이렇게 비어있는 리스트가 있고, 자, 우리가 이 코드는 한번 카피해가지고 이쪽에다 한번 연습을 해볼까? 이렇게 F가 비어있는 리스트고 1부터 32지? 1부터 32인데 32를 1부터 계속 나눠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코드는 어떤 의미를 갖지? 32를 i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곧 나누어 떨어지면 그 i 값을 내가 F라는 리스트에 추가하겠다라는 거지. 그럼 뭐만 추가가 되겠니? 32에 약수들만 추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 찍고 다 빠져나와서 F를 이렇게 찍어보면 결국은 1, 2, 4, 8, 16, 32가 나와. 맞니? 약수를 구해서 리스트에 저장해주는 코드니? 오케이. 자, 그럼 우리 4페이지에 있는 그 해설 빠르게 한번 읽어보고 퀴즈 2문제, 그 다음에 B, C에 있는 나머지 8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질문한다. 자, 6페이지까지 풀어. 6페이지의 마지막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쭉 풀다가 마지막 문제는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 자, 이 마지막 문제는 결국 프라임 넘버 알지? 수학에서 소수. 자, 소수의 개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이다. 이제 이 코드가 이제 완전한 건 아닌데 이걸 조금 변형을 해볼게. 카피해서 이쪽에다 한번 붙여볼까? 자, 우리가 요 F라고 하는 비어있는 리스트에다 값을 하나씩 채울 텐데 2부터 21이야. 그러니까 2부터 시작해서 20까지지? 자, 소수는 어차피 1은 소수가 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2부터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는 거야. 물론 2도 소수지. 2도 소수야. 그럼 이제 이 플래그라는 변수는 어떤 역할을 할까? 일단 플래그를 true라고 설정하고 들어가지. 소수이면은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야. 예를 한번 들어보자. 만약에 6이라는 수는 소수니 아니니? 소수 아니지? 그럼 6을 뭘로 나눠봐야 돼? 처음부터 2부터 계속 나눠봐야 되지? 6을 2로 나누었더니 나눠 떨어져 버리지? 그럼 이제 더 이상 6은 소수가 아닌 거야. 그럼 더 이상 2 나누고 3, 4, 5까지 나눠봐야 되잖아? 2로만 나눠서 일단 나누어지면은 그 다음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 코드는 완전한 코드는 아닌데 그 말이야. 지금 만약에 2, 3, 4 이렇게 판단할 건데 이제 2를 한번 보자. 2를 판단하면 이제 2부터 2까지네. 너 레인지 2부터 2까지는 해당하는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2는 여기 아예 포구문을 돈다 안 돈다? 안 도는 거야. 그러면 플래그는 여전히 뭘로 세팅했지? true로 세팅됐지? 그럼 이 4는 아예 안 돌아. i가 2일 때는. 그러면 플래그가 true니까 2를 어떻게 하겠다? F에다가 append 시키는 거야. 맞니? 자, 그 다음에 3을 뽑는다. 3을 뽑으면 3은 2, 3이니까 여기서는 J가 뭐만 되겠니? 2만 돼. 그러니까 3을 뭘로 나눠본다? 3을 2로만 한번 나눠봐. 나눠 떨어져 안 나눠 떨어져? 나눠 떨어지지 않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3도 여전히 뭐다? 이 플래그 true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3도 결합이 돼. 4는 어떻게 되니? 2로 나눠 떨어져 버리지? 따라서 이 조건에 의해서 플래그가 뭐가 돼버리니? false가 돼. false가 되니까 이 코드가 실행이 되지 않는 거야. 자, 뭘 설명하고자 하는 거냐면 집중해보자. 여기 만약에 i가 6이라고 한번 해볼까? 6? i가 6이야. 그러면 i가 6이면 일단 플래그는 true로 설정됐고 여기 2부터 6까지니까 j가 뭐부터 2, 3, 4, 5지. 2, 3, 4, 5니까 i 6을 2로 나누면 나눠 떨어져 버리지. 그럼 더 이상 3, 4, 5 이거 진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플래그는 일단 false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될까? 너희가 이미 배웠던 키워드가 있어. 브레이크라는 키워드를 써버리면은 더 이상 이제 3, 4, 5, 6이 3, 4, 5가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코드가 완전한 코드야. 알겠니?
그럼 여기서 브레이크 이제 플래그를 false로 설정하고 브레이크 빠져나오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브레이크를 감싸는 요 for 반복만 빠져나오는 거야. 이 전체 반복물 빠져나오는 게 아니다. 이 안쪽에 있는 이 반복만 빠져나오니까 이제 6은 소수가 아니니까 그 다음 이제 뭘로 7을 꺼내서 또 진행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보면 결국은 8개가 나오지. 2, 3, 5, 7, 11, 13, 17, 19 맞니? 맞니? 하여튼 8개가 나와. 이렇게 해서 소수의 개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걸 알면 돼. 되겠지? 오케이. 자 3번은 A라고 하는 근데 3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in과 not in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연산자를 알아야 돼. 이거 좀 설명을 하고 갈게. 자 멤버십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다. 예를 들면 풀하고 하는 리스트에 1, 2, 3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자.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이런 연산자를 써볼 거야. 프린트 자 1이라고 하는 값이 요 푸에 있니 없니? 푸에 있지.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온다? true가 나오는 거야. 7은 있어 없어? 없으니까 false가 나오지.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야. 자 근데 not을 붙이면 뭐다? 푸에 7이 not in 있지 않지? 이거는 true가 나오는 거야. 알겠니? 알겠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겠어? H라고 하는 문자가 여기에 있어 없어? 여기에 대문자잖아. 이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false야. 이미 알겠니? 물론 여기 글자 하나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he 이렇게 들어가도 돼. 이거 있지? 서브스트링 있지 여기 he h가 있지? 그럼 true가 되는 거야. 자 in과 not in이라고 하는 두 개의 연산자 알겠니? 이걸 무슨 연산자라고 한다? 멤버십 오퍼레이터라고 해. 멤버십 연산자. 멤버 체크 오퍼레이터, 멤버십 오퍼레이터라고 한다. 자 그럼 이 문제 다시 보자 이제. 자 근데 여기서 너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이제 함수야. 함수. 여기 보이니? 자 함수 부분을 좀 빠르게 설명할게. 여기 def 해가지고 나오지? 지금 너희 함수까지가 시험 범위라고 알고 있고 지금 함수를 나간 반도 있고 나가지 않은 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맞지? 응. 자 진도가 나갈 건 안 나갈 건 우리가 함수에 대한 부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 보자. 자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든다. def라고 하는 키워드로 만들어. add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 add라는 함수는 두 개의 인풋을 받을 거야. a, b. 그리고 몸통을 만들기 위해서 콜론을 사용한다. 콜론 사용하고 엔터를 꽝 치게 되면 이 콜론이 있게 되면 파이썬에서는 이게 인덴테이션이 딱 작동을 해. 만약에 콜론이 없는 상태에서 엔터를 쳤다. 제일 처음으로 가지? 자 이게 블럭을 만들겠다라는 거야. 여기서도 블럭 계속 치게 되면 계속 인덴테이션 작동을 한다. 자 이 add라는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두 개의 값을 입력으로 받아서 그 값을 더한 결과를 c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 거야. 그 다음에 내가 c를 return을 하겠다. 자 여기서 return이라는 키워드 보이니? 이 return 키워드에 주목해야 돼. return은 되돌려주다라는 의미를 갖는 영어 단어 아니니? 되돌려주는 거야. 어디에? 자기를 불렀던 곳으로 그 값을 되돌려줘. 예를 들어보자. 지금 만들어졌어. add라는 함수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print하고 ad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야. 7과 3을 전달해서. 자 그럼 여기 보자. 자 이 코드는 7을 어디로 전달하니? A로 전달하지. 3을 어디로 전달해? B로 전달하지. 그럼 7과 3이 들어와서 A, B에 들어가 있는 값을 꺼내서 더하면 10이 되지? 10이라는 값을 C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변수 C가 C에 들어가 있던 값을 꺼내서 return 되돌려주는 거야. 어디다 되돌려준다? 아까 강수했잖아. 자기를 불렀던 곳이 어디야? 여기서 부르지 않았니?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10이 들어가서 결국은 이렇게 10이 나오는 거야. 어떤 건지 알겠니? 자 다시 그럼 우리가 여기 보자. 여기 많이 헷갈리게 하는 게 이 부분이야. x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7을 저장하고 y라는 변수에 3을 저장했어. 그럼 우리가 7, 3을 이렇게 아니고 x에서 꺼내고 y에서 꺼내서 여기다 저장하면 되겠지? 자, 이 전달하는 과정을 봐야 돼. x에 있는 값을 a라는 변수에 전달하는 거야. 요쪽은 항상 변수가 와야 돼. 함수를 만들 때는 요런 데다가 이렇게 박아버리면 되냐 안 되니? 안 된단 말이야. 반드시 변수가. 그래서 여기서는 변수지만 변수에 들어가는 값을 꺼내서 7이라는 값이 전달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이럴 때 이 값을 전달받는 이 공간, 이걸 변수인데 무슨 변수라고 한다? 함수의 전달 과정에서 사용되는 변수라고 해서 매개 체크라는 변수라고 해서 매개 변수라고 해. 영어로 파라미터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해? 파라미터라고 해. 자, 그다음 이거는 뭘까? 이거는 실제 이 변수의 값을 전달해야 되지. 이 값을 영어로 아규먼트라고 해. 인자. 이거는 매개 변수. 이 과정 알겠니?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자, 우리가 이 코드를 그대로 카피를 해볼게. 카피를 해서 이번에는 이걸 애들을 머리라고, 멀티플라이라고 해서 머리라고 하고 이걸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로 쓸게. 그럼 이거는 머리라고 하자. 그럼 뭐가 나올까? 7, 3, 21이 나오겠지? 자, 이거 실행해보자. 나오니 안 나오니?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선생님이 실행을 해놔서 그래. 원래는, 이거, 잠깐 미안. 이거 바꿔 써야 되는데, 이거를 요게 아니고, 요거야, 요거 봐봐. 요거를 먼저, 요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응? 우리가 뒤쪽에다가 함수를 만들어 놓고 앞에서 사용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이거 이름을 머리라고 하지 않고 이번엔 펀이라고 할게. 펑션에.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여기서 함수가 만들어졌지. 근데 먼저 지금 콜을 해버렸지.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네임 에러지. 이 펀이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내가 알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를 항상 어떻게? 먼저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해야 돼. 알았니? 만든다라고 하는 건 define, 정의한다라는 거고,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불러주기만 하면 돼. call. define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call을 해야 돼. 알았니? 이거는 왜 에러가 났다? 먼저 사용해버렸지? 그래서 이게 앞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요렇게 앞쪽으로 가서 붙여넣기 하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야. 21. 알겠니? 자, 정리하면 중요한 게 뭐다? 바로 return이라는 키워드야. return 키워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자, 만약에 또 하나 만들어보자. say라는 함수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 say라는 함수는 return이 없어. 이제 단지 자, 요런 것만 찍어내는 함수야. hello라고 하는 문자열만 찍어내. 이걸 사용하려면 뭐만 하면 되겠니? 우리가 출력할 필요는 없잖아. say하고 불러주기만 하면 되지. 불러주면 이 코드가 실행되는 거야 그냥. 자, 이렇게 하면 불러줘. 자, 집중. 여기서 이걸 한번 전달해 볼까? 내가 여기다가 곰솔이라고 하는 이름을 전달했어.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 곰솔을 뭘로 받아야 돼? name이라는 변수로 받아야겠지? 그 다음 hello하고 여기다 뭘 써주면 되겠니? name을 써주면 hello 곰솔이 나오겠니? 이해하겠니? 자, 우리가 함수를 정리하려면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할 거야 우선은. 그리고 조금 이따 다른 문제가 나오면은 여기서 연장을 할 테니까. 이 코드 이해되겠어? 여기서 곰소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봐봐. 이 name이라고 해놓고 name에다가 곰소를 이렇게 저장을 해. 곰소 저장하고 여기다가 say에 전달할 때 곰소를 전달할 필요 없이 뭐만 전달하면 되니? name을 전달하면 name에 들어가 있는 이걸 꺼내서 name으로 전달하는 거야. 요 name과 요 name은 같다라고 하는 게 같지만 실제로는 같은 게 아니야. 알겠니? 요거는 요 name에 있는 값을 꺼내서 최종적으로는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곰솔이 들어가서 이 곰솔이 이 함수에서 사용되는 변수에 전달이 되는 거야. 의미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원래 문제로 돌아왔는데 여기까지 해놓고 자, 이 문제 보자. 이 문제 아까 카피를 해놨지? 카피 안 했나? 카피해보자. 이 문제 카피한다. 자, 카피하고 여기다가 붙여넣어볼게. 자, 여기 두 개가 있지 않니?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 전부 다 뭐야? 둘 다 스트링이지? 이거는 URL 주소고 이거는 메일 주소다. 왜? 골뱅이가 들어갔으니까. 자, 그럼 isMail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하는 함수일까? 스트링을 하나 받아서 그 스트링 안에 뭐가 있으면 골뱅이라고 하는 이 문자가 있으면 뭐를 리턴한다?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한다는 거야. 자, 그럼 요걸 한번 생각해봐. 요건 얼마일까? A가 지금 뭐야? A가 요거 문자열이지? 이 문자열을 어디로 전달해? 여기로 전달해. 그럼 그 안에 골뱅이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뭐를 리턴한다?
false return하기 이 자리에 뭐가 나와? false가 나오고 이 자리는 true가 나와. 그래서 이 결과는 이렇게 false, true가 나오는 거야. 알겠니? 자, 되겠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질문 나올 거야. 문제 풀면 7페이지에 있는 두 문제, 8페이지, 9페이지 네 문제, 네 문제씩. 자,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자. 지금부터 시작. 자, 우리가 퀴즈 X와 퀴즈 Y 코드가 결국은 똑같은데 약간 다르지, 결이. 자, 가장 좋은 코드가 뭐냐면 미리 얘기하자면 퀴즈 X가 가장 좋은 코드야. 왜 그럴까? 우리가 굳이 이렇게 if, else로 나눠가지고 return true, return false로 구분할 필요가 있니 없니? 없지. 퀴즈 X 같이 이 코드가 가장 좋은 코드 아닐까? 왜? 요거 자체가 결과가 뭐가 나오는 거야?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니까 굳이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코드는 좋은 코드 아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그냥 언급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건 되겠니? 퀴즈 X? 자, 그럼 퀴즈 Y는 이거보다는 좋은 코드야. 이건 어떻겠니 또? 여기서 요게 true가 되면은 뭐가 되겠어? 요게 true니까 true면은 뭐를 리턴하면 돼? true를 리턴하면 돼. 근데 if문을 들어가지 않았어. 그럼 이게 true가 아니라는 거 아니니?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false가 되니까 여기서 return false 이렇게 써도 된단 말이야. 결국 이 세 개의 코드는 다 똑같은 거야,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코드는 간결하게 구성하는 게 가장 좋은 코드야. 그래서 가장 좋은 코드는 퀴즈 X에 나와 있는 이런 스타일이 가장 좋아.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나쁘진 않아. 이거는 가장 안 좋은 코드지. 근데 이거는 가독성은 괜찮지. if일 때는 true, else일 때는 false. 자, 됐니? else를 안 쓸 때는 else, 자, if, else하고 else를 안 쓰게 되면 return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여기다 맞춰야 돼. 참고로 좋아. 우리 요 코드에서 else를 안 썼다고 보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 코드는 에러는 나지 않아. 그런데 이 return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return을 만나면 무조건 함수는 끝나. 그러니까 return 아래에 있는 이 코드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이렇게 써주면 안 되고 어떻게 써줘야 돼? 여기다 바깥으로 꺼내줘야 돼. 이 if문이 아니면 false가 return이 되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나와. 똑같은 코드야. 됐지? 좋아.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일단 녹화는 마무리하고